다음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머신러닝 플랫폼인 NSML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 사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회 운영사의 방정규 PL님께서 각 NSML로 구동되는 샘플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정규 PL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진대회 주간 운영사 어반이에핏의 방정규 PL입니다. 예선에서 사용하실 NSML에 관한 사용법 및 베이스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 폴더 내에 IDX로 시작하는 학습 파일이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16,000Hz, 모노 형식의 헤더가 없는 PCM 형태입니다. 라벨 파일은 CSV 형태이며 파일 이름과 전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 데이터는 참가자가 접근할 수 있거나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NSML 코드 구성 부분입니다. NSML에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부터 제출까지 진행할 main.py가 필요하고, 이 main.py가 실행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setup.py가 있습니다. setup.py의 구성은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인에 샵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베이스 도커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이스라인 코드에서는 파이토치 1.6 버전의 도커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도커 허브에 업로드되어 있어 도커 태그를 통해 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로드 시에는 풀이 진행되므로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setup.py에서는 install requires lis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IP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 이름과 버전을 저장해 두면 도커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자동적으로 설치됩니다. PIP를 통해 설치할 수 없는 리눅스 패키지에 대해서는 NSML 패키지.txt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main.py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SML에서는 main.py를 통해서 모델 학습, 저장, 평가가 진행됩니다. NSML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함수가 왼쪽에 보이는 바인드 모델 함수인데요.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인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시면 큰 차질 없이 학습 후 모델 저장, 로드, 인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인퍼런스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인퍼런스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테스트 데이터와 모델을 파라미터로 줄 경우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main.py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아규먼트 중 mode, iteration, pause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아규먼트는 NSML에서 세션과 관련된 리저브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변경할 경우 제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config.mode가 트레이닝 조건문 아래에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능 이외에도 NSML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SML DAX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베이스라인 코드에서는 한국어 음성 인식에 특화된 프레임워크인 케어스피치를 베이스로 개발되었고, 사용 모델은 딥스피치2입니다. 이후에도 베이스라인 코드와 관련해서 딥스피치를 사용한 코드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진대회의 제1평가 지표는 CR, 즉 글자 오류율인데요. 본선에 참가하신 팀 모두 CR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측한 글자와 실제 글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평가 매트릭과 옵티마이제이션, 로스 펑션은 모듈 폴더의 유틸스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케블리 파일은 음절 단위의 토크나이징 및 벡터라이징을 위한 클래스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제공해드린 labels.csv를 통해 쉽게 벡터라이징 및 캐릭터라이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에는 데이터 로드 부분을 담당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코드가 담겨 있는데요.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테스트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배치를 만드실 때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collate 펑션을 사용해서 가장 긴 문장에 맞춰 패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부분입니다.
토치 데이터 로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공급했고 각 배치마다 학습을 진행하도록 했고 컨피그에서는 매 주기마다 로그를 출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에포크가 끝날 때 학습이 진행된 모델과 loss CR을 리턴하게 했습니다. NSML은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해당 웹페이지에서 CLI 클라이언트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바 버전과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므로 이전에 클로바 NSML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재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SML에서 주로 사용하실 명령어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NSML run입니다. 학습을 시작할 경우 NSML run 아래에 데이터 셋, CPU 개수, GPU 개수, 메모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SML 모델 is는 학습이 진행된 후 저장된 체크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NSML submit은 학습이 완료되어 제출을 원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인퍼런스는 3600초, 즉 1시간 이내에 끝나야 하며 이보다 길어질 경우 NSML 시스템상 인퍼런스가 실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모델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께서는 확인 가능한 리더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먼저 왼쪽이 NSML 웹 인터페이스에서 확인 가능한 리더보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리더보드는 NSML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오픈 리더보드이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가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로그인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GitHub 유저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와 이중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CLI로 로그인할 때 작성해 주신 아이디는 GitHub의 닉네임이 아닌 유저네임이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GitHub URL 슬래시 뒷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중 인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GitHub 규정상 CLI 서드파티 앱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음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중 인증 설정이 필요하니 GitHub 가입에 이용한 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진행할 경우나 제출할 경우 세션이 구성되는데요. 실행 중인 세션과 저장된 세션이 너무 많은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세션은 주기적으로 삭제 부탁드립니다. 다만 최고 점수가 나온 세션은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로 지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빈번한 질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회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로 본선에서도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방정규 PL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NSML에 대해 이 사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번 경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로바의 김영관 NSML 팀 리더께서 이후 순위와 자원 배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관 팀 리더님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NSML 팀의 김영관입니다. NSML 및 자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1. NSML 대회용 사이트 2. NSML 구조 3. NSML 실행 4. NSML 자원 배분 및 제약 조건 5. 서밋 및 서밋-t의 차이점 6. 서밋 제약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 사이트 및 NSML 문서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보드는 총 3가지 형태로 적용됩니다. 종합 리더보드, 상세 리더보드, 개인별 리더보드로 나누어집니다. 상세 리더보드는 해당 데이터셋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리더보드는 상세 리더보드에서 프라이빗을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SML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는 NSML CLI를 통해서 NSML에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코드 작성은 개인이 준비한 ID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NSML에서는 ID 환경을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NSM의 런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런 과정에서 생성된 모델은 체크 포인트 형태로 NSM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체크 포인트를 NSM submit 명령으로 리더보드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된 리더보드는 테스트 셋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점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NSM의 실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 git 클론을 통해서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NSM의 CLI를 다운받습니다. 3. NSM의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4. NSM의 run-d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 NSM의 run이 실행되는 위치의 디렉토리가 서브로 전송됩니다. 5. NSM의 모델 LS를 통해서 학습 중 저장한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NSM의 submit-t 세션 ID 체크 포인트 명령으로 체크 포인트를 모의로 서밋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submit-t는 실행 중 행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강제 종료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모의 서밋 세션이 종료된 이후 NSM의 stop 또는 NSM의 rm-f 세션 ID 등으로 삭제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NSM의 submit 세션 ID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서밋을 진행하게 되며 실행 결과는 리더보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NSM의 rm-f 세션 ID 통해서 세션 및 세션 ID와 연동된 체크 포인트를 함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스코어와 관련된 학습 세션은 코드 재현을 위해서 보존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NSM의 실행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환경은 맥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코드를 git 클론으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NSM의 사이트에서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CLI를 받아옵니다. 받아온 CLI는 타러.zz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NSM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패스에 NSM의 바이너리 위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 NSM의 로그인을 해서 NSM의 서버와 연결합니다. NSM의 로그인은 github.com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를 통해서 진행하며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NSM의 run-d 데이터셋 이름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를 줘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 실행 시 도커 빌드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 과정은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런에서 마지막에 표현되는 세션 ID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파라미터로 사용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NSM의 PS를 통해서 현재 학습 중인 NSM의 세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세션 ID고요. 네, 현재 생성된 모델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NSM의 모델 LS를 통해서 저장된 모델의 체크 포인트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네, NSM의 submit-t를 통해서 모의로 서밋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밋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법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실행 결과 새로운 세션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12번이라는 세션이 생성됐고요. 이 로고는 NSM의 로고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NSM의 서밋을 진행하게 되며 NSM의 서밋 세션 ID 체크 포인트 이름을 주면 네, 완료가 됩니다. 웹 U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NSM에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환경 웹 UI에서도 해당 세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호를 누르시면 리소스 활용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환경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NSM의 로고즈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자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당 V백 2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CPU는 16장을 제공해드리며 램은 170기가 쉐어드 메모리 포함 사이즈입니다. 동시 실행 세션은 2개를 권장해드립니다. 과도하게 초과할 시 이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장 실행 환경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예시이고요. 임의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SML로 -D를 통해서 -G1 GPU 수량, C 8개, CPU 수량, 메모리 75기가, 쉐어드 메모리 10기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권장 세션이 2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학습 세션 1개, 서밋 세션 1개 또는 학습 세션 2개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체크 포인트 저장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권장 크기는 450기가이며 초과 시 삭제 요청 및 임의 삭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스토리지 매니저 탭을 스토리지 매니저 탭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삭제도 가능합니다. 썸밋-t와 썸밋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썸밋-t를 통해서 썸밋 과정에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탠다드 에러와 스탠다드 아웃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며 일반 세션과 동일하게 NSML PS, NSML RM-F, NSML 스탑 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작은 셋으로 구성되어 빠르게 완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NSML 서밋은 리드보드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스탠다드 에러와 스탠다드 아웃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서밋이 제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밋이 자원 제약, 시간 제약, 간격 제약이 있습니다. 서밋 과정은 팀의 쿼터를 사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이 진행 중일 때 쿼터 부족으로 서밋을 진행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쿼터는 2GPU씩 지급되었습니다. 학습에서 2GPU를 사용하였다면 서밋에서도 2GPU가 할당됩니다. 단 CPU 코어는 최대 4개까지만 할당됩니다. 서밋 과정에서 CPU 연산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밋에는 각 데이터셋별로 1시간에 한 1회만 진행 가능합니다. 서밋을 성공한 시점 기준으로 1시간 뒤에 다시 서밋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밋 과정은 1시간 이내로 끝나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오류로 종료됩니다. 오류에 의한 종료는 다시 1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